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홍장 당진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충남방송 김단비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처음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 각오가 어떤가요, 시장님?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당진 시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고 또 말씀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예, 김단비 기자는 함께하는 각오가 어떤가요? 사실 제가 당진 출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시장님이랑 함께 출연하게 돼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출입 기자 이전에 저도 당진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허심탄회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언론인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님,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를 이끌어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민선 7기만 하면 1년이죠. 네. 지난 시간을 좀 뒤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삐 지났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쳐가는데요. 우선 작년 7월 1일 취임과 함께 우리 지역의 라돈 침대가 야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 국민들이 걱정했고 또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그간에 지지부진하고 분양률이 저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쳐왔는데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투자 우대 지역으로 바뀌고 또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송산 제1 일반 산업단지와 함께 분양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해그룹이라든가 랴오디그룹 또 LG화학, 한일화학 등 크고 작은 기업들 한 90여 개의 약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또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평택으로 넘어간 이유는 연접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평택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오랫동안 수원이었던 연육교 예산이 사업비로 들어서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고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아산까지만 돼 있던 것이 우리 당진까지 연결하는 또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 설계가 들어가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금년 초에 합덕역에서 성문 국가산업단지까지 인입철도가 국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되어서 31km 약 9,3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제 철도 시대, 항만 시대, 고속 사통 발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반면에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곡공단 침하 문제라든가 현대제철 대교염 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진시가 이런 기회이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당진시가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길게 대답해 주시면은 앞으로의 시간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많은 이야기, 현안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근차근 풀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이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고 있어요. 시장 군수님들한테. 본인의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입니다. 평가하는 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90점이면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예, 제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제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100대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100대 공약을 걸고 이 당진의 미래 비전을 만들었는데 지난 민선 6기에 준비했던 사항들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 100대 공약을 풀을 수 있는 준비들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정말 서해안 시대에 맞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당진시가 아주 급변하게 발전했다면 새롭게 침체된 우리 당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당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잠복해 있던 문제들을 지난 한 2, 3년 동안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이 아직은 체감이 안 올 텐데 금년 하반기, 내년 정도 가면 당진시의 변하는 모습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일례로 지금 당진에 약 한 80만 평에 가까운 도시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아파트라든가 산업단지가 지금 산업단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에서 90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취재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단비 기자? 제가 직접적으로 시장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 90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속으로는 내심 깜짝 놀랐었는데 남은 10점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지가 되게 궁금하고 또 기대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현대제철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좀 겪으면서 조업 정지라는 처분이 좀 내려졌는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우선 현대제철이 우리 당진의 앵커 기업이고 국내의 굴지 제철 산업의 두 번째 큰 규모의 산업 구조인데요. 현대제철이 글로벌 기업이고 정말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인데 현대제철이 그간에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대제철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그 대기 배출 원인인 그 고장난 부분을 그 상태로 방치한 상태로 5년 동안 경영했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함께 잘 해결돼서 현대제철이 당진시와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대제철은 정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해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시민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로 대변되는 제철 산업이 당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데 혹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사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당장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또 재발 방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중에 최고의 책무가, 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기업으로서 5년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정말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책이 들어가지고 성문 국가산단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산업단지가 20여 년 동안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개발됐는데 분양률이 저조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약 20% 정도의 분양률에 그쳐서 우리 시민들이 발전에 대한 기대치,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에 매우 미흡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투자 우대 지역으로, 그다음에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받으면서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LNG 5기지가 들어오는 거로 일단 1순위로 확정돼 있고, LNG 기지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약 3조 3천억의 투자를 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또한
LG화학이라든가 한일화학 그리고 라미드그룹으로부터 골프장, 리조트 이런 산업들이 유치돼서 그리고 그 외에도 환영철강이 이제 성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 계획을 지금 MOU를 체결했고요.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이대로 가면 적어도 2021년 내지 2년이면 100%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외국 기업의 투자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 왜 당진을 찾고 있는 걸까요? 네, 성문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송산 제1 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약 한 12만 평이 되는데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외투단지를 지정받아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입지 여건을 만들었고 특히 당진이 사통팔달의 교통 또 발전과 다른 지역의 도심권, 수도권 연접 지역이지만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우선 산업단지 분양가가 좀 낮고요.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리 우리가 산업단지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이래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송산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단지가 다 차면서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빈점포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나다 보면은 임대 현수막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원도심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형태인데요. 특히 당진이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개발되면서 원도심의 상인들이 신도시 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원도심의 도시 뉴딜 재생 사업과 생활 SOC 사업을 통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동사무소의 도시 뉴딜 재생 사업으로 금년부터 150억을 들여서 앞으로 그 도시 뉴딜 구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활력을 넣을 계획을 있는데요. 일동의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한 24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센터라든가 또 중장년 그 센터라든가 또 문화예술 단지라든가 이런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넣어서 원도심의 새로운 그 경제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의아스러웠던 게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충남도 내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이 딱 3개 시군인데 3개 시죠. 그중에 당진시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약간 의아스럽더라고요. 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걸까요, 시장님? 아무래도 그간에 기업이 유치하는데 좀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뭐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 지역도 출산율이 그 전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고 또 기업이 이제 MOU를 투자해서 작년에 한 80개, 금년에 지금 현재 30개 정도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막 그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이제 인구가 늘어날 텐데요. 그간에 한 2, 3년 동안 이런 투자가 위축되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런 반면에 지역이 경제가 위축됐던 게 사실입니다. 방금 경제랑 인구 관련한 질문이 나와서 저 역시 청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거든요. 당진시에서 좀 차별이나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를 갖는다 해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또 일자리를 잡아서 결혼을 한다 해도 출산과 보육,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 환경이어서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와 결혼과 함께 출산, 보육, 양육, 교육 문제를 함께 복합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 창업, 또 청년 커뮤니티 센터 이런 청년들을 위한 놀 자리, 살 자리, 즐길 자리 이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하고 그런 독서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일자리를 찾고 이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센터 나래에 구군청사에
오픈했는데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 44억을 국비 확보로 해서 올 연말까지 청년 센터를 거기다 잘 이렇게 개축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덕에 지금 LH에 저희들이 땅을 약 30년 무상으로 주어서 25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그곳에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요. 일부 기본적으로 한 30세대 정도 그 청년들에게 우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 결혼하면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보금자리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동 사무소 자리에 지금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그 이동 커뮤니티 센터와 함께 주민행복센터와 함께 거기다 그곳에도 그런 주상복합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디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 청년 쉐어하우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진시 하면 사실은 어느 순간 좀 타이틀이 하나가 명예롭게 붙은 게 주민자치의 선도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진형 주민자치라고 많이들 부르시던데 네. 왜 이렇게 주민자치가 당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주민자치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라는 게 낯설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사회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저희 시가 민선 6기 때부터 2015년부터 당진형 주민자치를 제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진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많은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많은 지역이 발전되고 변화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주민자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제 주민자치를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5개 마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합의본 사항들을 직접 선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걸 직접 실행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요. 또 신평면 같은 데가 아주 축산업을 하는 그 거살리 지역에 축산 단지가 한 20여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화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과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반목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기존의 축산 농가들은 뭐 한 20, 30년 전부터 축산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개선해달라고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축산을 해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에서 이 오랜 갈등들을 한 1년 동안 논의하고 토론해서 완만하게 해결돼서 지금 잘 해결됐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어떤 사례로 돼서 우리 당진형 주민자치가 행자부의 어떤 기본 모델로 돼서 전국에 이렇게 쭉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약 한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 한 100여 개의 단체가 어떤 지방정부와 단체들이 약 한 2,500명, 한 8,000여 명 가까이가 우리 당진에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마을총회를 합니다. 14개 읍면동에 다 마을총회라고 또 277개 마을이 있는데 이제 30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마을자치를 시행하고 특별히 금년 7월 23일, 4일 날 주민자치 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하는데요. 전국의 주민자치 우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당진의 사례를 널리 알리려고 7월 다음 달에 주민자치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범국가적인 당진시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제철소나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좀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지구온난화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국가 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없고 범지구적인 문제라고 공통 인식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특히 우리 당진이 산업화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2014년도에 시장을 취임하고 보니 당진시가 불행하게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약 19만 8천 톤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우리 가장 원인이 한 85%가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이 주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과 동서발전과 함께 그 MOU를 체결해서 지금의 2017년도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현대, 동서발전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2021년도까지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 동서발전은 그 협약을 이행해서 2017년도 기준 지금 35% 감축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그 고로가 고장 났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돼 있어서 이제 그걸 고로 1기, 2기는 새로 다 정리해서 재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도 기준에 약 한 25% 정도, 30% 정도는 감축하겠다라고 21년도까지 기존의 배출의 35%까지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당진이 전체 대기오염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의 기준에서 지금은 그 약 한 12만 톤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3위입니다. 이게 최고 많이 발출된 3위로 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 감축원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강화와 함께 우리가 실천으로, 그래서 현대, 동서뿐만 아니라 22개 사업장도 지금 협약을 해서 지금의 2017년도 기준 40% 감축하는 것으로 약속해서 2021년도까지는 전체 우리 당진시의 배출량 2014년도 기준으로 40% 감축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 가솔린 자동차라든가 또 디젤차 폐차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 이러면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시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이랑 당진이랑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센터가 꼭 당진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 대량 배출업소 일종 사업장입니다. 물론 대산도 3사 석유화학단지 3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많이 배출되는 곳인데요. 저는 뭐 서산시에서도 유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시에도 어쨌든 이것이 서산에 들어서든 당진에 들어서든 어딘가는 들어서게 됐다면 저희 당진에도 이것이 꼭 들어서서 우리 당진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그런 그 검측, 또 이런 감축,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업들을 좀 연구하고 하는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당진과 평택항 도계 분쟁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장기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1차적으로 2004년에 98년에 시작돼서 2002년에 당진 군의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 1차적으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된 그 근거로 하여금 평택시가 행자부에서 그 관할권을 평택으로 넘겨달라라는 의견을 내서 행자부가 그것을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 귀속 결정을 내린 후에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고, 대법원에 귀속 결정
제소를 했는데요.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대법관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심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례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씩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적어도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대응도 그렇지만 평택시 그리고 경기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충청권 정치권의 대응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충남 양승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또 지난 날에는 우리 당진에서 15개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었고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시장군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의 전체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기에 2015년도에 결정할 당시에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서 법 절차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 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보여져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귀속결정, 자치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한 이런 결정사항들을 정치 논리로 가면 정치적 쟁점이 돼서 자칫하면 행정 낭비와 국력 낭비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이 많은 불신, 오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간접 비용들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치 논리보다는 법, 제도의 틀 속에서 현명하게 판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뭐 당진시 발전 방향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당진은 더 큰 도약 살만나는 당진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민선 6기에 그 여러 가지 그 기획됐던 사항들을 토양을 삼아서 더 큰 발전 그리고 살만한 당진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당진시의 최상위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193개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 17가지를 설정하고 전 국가는 이것을 실천하기로 만장일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2018년도 12월 달에 국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당진시는 2017년 말에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저희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유엔의 17가지 지표와 동일하게 연동해서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국 지방정부 중에 최초로 유엔의 목표와 동일하게 이렇게 세운 사례인데요. 이 목표를 기본으로 해서 당진시가 여러 영역에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에서 언급되었던 미세문제라든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존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환경과 경제,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우리 당진시가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만한 당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죠? 예,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 아주 진솔한 그 질문 또 진솔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유익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막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돌발 질문이 엄청 많았죠.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대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당진시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단비 기자 어떠셨나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당진시가 기회이자 위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를 듣고 더 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취재 기자로서도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정말 진솔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시청자들한테도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자체장인 만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행정을 이끌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